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 건축 감리자가 끔찍한 제안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방콕의 상산층 건물이 종이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잿더미 앞에서 그는 만연자실한 표정만 짓고 있네요. 자신의 사명으로 승인된 이 건물이 유독 무너져 1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합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데 왜 이 건물만? 답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 건축 엔지니어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국인은 인접 건물에 내진 설계 데이터와 생존 구조물을 정밀 분석해 붕괴 원인을 밝혀내고 위기 상황을 단숨에 해결해버렸어요. 무너진 건물 옆 한국문화센터가 끄떡없이 서 있는 비밀도 그가 밝혀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토록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히로시입니다. 일본 도쿄 출신으로 국제감리회사 너에서 건축감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쿄 공대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0년간 아시아 전역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기술 자문하고 최종 승인하는 일을 맡아왔죠. 특히 저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제 철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이 한복판에 있던 33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제가 승인한 설계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사시도의 폭염이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3000층짜리 건물은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 더미로 견해버렸죠. 주변에서는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피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사토 씨, 괜찮으세요? 현지 담당자 프라팟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방콕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정도의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더 있을까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트라팟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100명 이상이 실종 상태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회로가 모두 끊어진 듯했어요.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념 소리, 먼지,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사명으로, 내 도장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토시가 승인한 설계대로 지어진 건물이었잖아요. 트라팟의 마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설계도를 검토했고 제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모두 멀쩡한데 유독 이 건물만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방콕은 지진 발생지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도시 내 다른 건물이나 공사 현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잔해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듯했어요. 다른 대원들이 빠르게 모여들었고 곧 작은 소녀의 몸이 조심스럽게 끌어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몸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죠. 주변에서 누군가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그 아이의 가족일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제가 승인한 그 도면, 제가 확인한 그 구조물이 지금 이런 참사를 일으켰다는 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구조 작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토시, 이리 와 보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구조대원들이 비켜서자 그 자리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송차이. 제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잔해 밑에 깔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태국 기술자 친구 송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작은 몸이 안겨 있었죠. 그의 9살 난 딸 말리. 생일이라 아빠 회사에 놀러 왔대요. 누군가의 말이 들렸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했어요. 송차이와 저는 3년 전 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고 그는 제가 만난 가장 성실한 현지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딸은 제가 승인한 건물에 묻혀 차가운 시신이 뒤어 있었죠. 이건 아니야. 무너져 내린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대학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효율성과 기용 절감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던 원칙이었죠. 프로젝트 미팅에서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건축물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과잉 설계는 자원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한국 건설사들을 만났을 때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식 내진 설계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3년 전 방콕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가 제안서를 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키로 이상의 철근, 과도한 내진 설계, 이중 3중의 안전장치. 제 눈에는 모두 불필요한 과잉이었습니다. 이건 오버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설계는 예산을 2배로 늘릴 뿐이에요. 회의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접근법을 상영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중국 업체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들은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제시했으니까요. 아시아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제 모습이 지금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한국 업체의 대표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 했었죠. 사토시, 건물은 축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감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고 효율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는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그들은 제안에 반박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는 듯했으니까요. 사토시, 당신은 우리가 신뢰하는 전문가입니다. 중국 건설 기업의 왕리 사장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단지 저의 서면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한전에는 태국 총리가 지시한 조사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태통탄 친드와 총리는 정계 입문 전 부동산 사업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이 사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건설업계에서 쌓은 내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는 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죠. 그의 말처럼 이 상황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에서 1000km나 떨어진 방콕에서 유독 이 건물만 무너졌다니요. 짜뚜짝 시장 인근에 지어진 다른 고층 건물들은 모두 멀쩡했는데 말이죠. 더구나 이 건물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 총공사 계열 중국철도 19개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아 태국 개발이 공동으로 시고만 20억 박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사토시, 갈까요? 트라팟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전을 더 조사해야 했어요. 무너진 정부청사 주변을 걸으면서
문득 제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고층 건물이 전혀 손상 없이 서 있었어요. 저 건물은 뭐죠? 크라팟은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판공문화센터입니다. 5년 전에 지어졌죠. 판공문화센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습니다. 5년 전 제가 기술 자문을 맡았던 그 프로젝트. 제가 너무 과한 늦은 설계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은 끄떡없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프라팟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문화센터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은 긴급 대피소로 개방되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현관에서 한국인 여성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의 운영 담당자 박재원이었어요. 건물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피해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미한 흔들림만 있었을 뿐. 구조적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기 건물은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쿡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진동을 받았는데 한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건물은 멀쩡하다니.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건물 내부를 좀 둘러봐도 될까요? 박지연은 흔쾌히 동의했고 정의를 건물 내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질서점연하게 운영되는 대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위로진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건물의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기술들을 목격했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자동 정전기 차단 시스템, 기상 유도 장치 등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연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한국 건설사의 표준 사연입니다. 인명 보고가 최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전 한국 건설사 대표 김도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때는 그저 감상적인 말로 들렸던 것이 이제는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어요. 건물 구조를 살펴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센터는 겉보기에는 다른 현대적 건물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녹아 있었어요. 모든 설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진 발생 시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죠. 박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묵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과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효율성과 비용만 생각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부청사 건물 붕괴 소식 들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주변에 살던 분들이에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건물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나오는 길에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전한 집을 그린 듯한 그 그림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 그림은 박재원이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태국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 받은 그림이에요.
아이들에게 안전한 집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라고 했죠. 그림 아래에는 작은 서면이 있었습니다. 말리, 성차이의 딸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무언가에 세게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국문화센터를 나와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송차이의 조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너무 보수적이라며 무시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호텔반에서 정부청사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내진 설계가 미얀마와 태국의 지질학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일부 중요한 안전 요소들이 기용 절감을 위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요구했던 몇 가지 수정사항들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시공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붕괴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건물은 지진 발생 시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무너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제가 승인한 그 건물은 처음부터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민영하에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호텔 창문을 통해 방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승인한 다른 건물들은 안전할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송차이와 말리,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참사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늘어났어요. 각각의 숫자가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토시, 기자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프라팟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언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면서 제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겁니다. 사토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건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이 쏟아졌어요. 당신이 그 건물을 승인했다면서요?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네, 제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센터의 안전 시스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렸는지에 대해요. 내진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에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문해온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건물들은 정부 청사와 비슷한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즉시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약을 철회하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들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끝날 것이란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JTI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제 행동에 분노했어요. 사토,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사 평판을 생각해야지. 도쿄 본사의 상사가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넌 이제 끝이야. 경력을 망치고 싶다면 계속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차이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과의 표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남편과 딸을. 제가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남편이 항상 당신을 존경했어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비난 대신 진실을 요구했고 그것이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건설기업의 왕디 사장이었어요. 사토 씨,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언론 앞에서 하시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조심하시오, 사토 씨. 당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보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이어 제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모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해킹한 것이 분명했어요. 다행히 중요 자료는 이미 백업해 두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국 내무부 산하조사위원회에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살기도면의 문제점, 시공 과정에서의 불일치, 그리고 한국문화센터와의 명확한 비교 자료까지요. 위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사토 씨,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물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국 불교 사원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사원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말리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센터에서 가져온 듯했어요. 안전한 집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말리. 9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결의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효율성과 기용만을 생각하는 세상? 아니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 친구인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저에게 건물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한국건설사 대표였어요. 도현 씨, 저 사토입니다. 키로 씨? 뉴스를 봤어?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늦지 않았어, 키로 씨. 지금이라도 견화시킬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에게 한국의 건설 기준과 철학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일 첫 비행기로 방콕으로 갈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차이와 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이미지가.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감 대신 결연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주군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2주일 후 태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태통탄 친러와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말했어요. 철저한 조사 결과 감사원 청사 붕괴는 내젠 설계와 시공 과정의 심각한 결함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사건을 교훈 삼아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한국의 기준에 준하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를 통해 이 발표를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였어요. 적어도 송차이와 말리의 죽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송차이와 말리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장되었어요. 장례식자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존엄함도 느껴졌습니다. 송차이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송차이가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건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송차이와 말리의 묘지 앞에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미안해, 송차이. 내가 너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내 말이 옳았어. 항상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서명했던 건물이 너를 죽였다. 하지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을 살리게 될 것 같다. 약속할게.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건설협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제 보고서와 인터뷰를 보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청해 건설안전 세미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것이 제가 송차이와 다른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곳.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한국의 기준에 준한 설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제 보고서와 태국 내 여론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사토 씨,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트라파 씨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난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곰이 아닙니다. 송차이와 다른 희생자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 이후 한국 건설사의 프로젝트 수주가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말이 건축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신뢰였습니다. JTI에서는 저를 해고했지만 곧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도현이 이끄는 한국건설사에서 안전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사토, 우린 함께 아시아의 건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 김도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효율성과 안전성의 균형.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무너진 정부청사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합작 건설사가 맡게 되었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의 선진이 될 겁니다. 설계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건물의 이름은 송차이 만리 기념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도쿄 공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인간 중심 건설,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였어요. 강단은 학생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설은 기용과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제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젊은 일본 엔지니어들의 눈에서 새로운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방콕의 송차이 만리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법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아이러니.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 안전의 중요성, 인간 중심 설계의 가치,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으로 송차이와 만리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기술은 외형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철학입니다. 이제 저는 그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송차이와 만리의 이름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은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